안녕하세요. 렙틴슐린 팀의 정희연입니다. 저희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췌장의 랑게르한스섬과 그리고 췌장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저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증가하게 되죠. 증가된 혈당은 췌장에 있는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지방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 간 조직으로 당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에 너무 많은 당이 저장이 되게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TNF-알파와 인터루킨 1베타와 같은 염증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이토카인 증가로 인슐린은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어 원래의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필요하던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2개 또는 10개 이렇게 있어야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와 같이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은 베타세포의 사멸을 유발하는데요. 처음은 베타세포가 일반적인 인슐린을 분비를 하다가 이제 요구가 늘어나서 당 수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베타세포는 더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복제를 하기도 하고 줄기세포로부터 새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과부하가 걸린 세포는 결국 염증성으로 사멸하게 됩니다. 이게 그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0% 고지방 사료를 구입을 해서 비만 모델을 유발을 했습니다. 총 4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실험군 2그룹, 대조군 2그룹. 그래서 3주 동안 고지방 사료를 먹여서 먹인 실험군, 7주 동안 먹인 실험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 고지방 사료를 먹인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사료를 섭취를 하였고 또한 바디웨이트도 일반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만 지수로 비만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데요. 총 3가지 로어 인덱스, 리 인덱스, TM 인덱스로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모두 비만으로 판별이 났습니다. 생화학적 분석으로도 실험군이 혈당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직학적으로 확인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혈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3주차보다 7주차의 실험군이 더 많은 혈관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슐린의 발현 정도를 면역 조직 화학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7주차가 3주차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한 것을 이 갈색 침전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랑게르한스섬 전체를 100%로 생각을 하고 그 인슐린 발현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거는 이미지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주차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루킨 1베타를 사용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7주차가 대조군에 비해 더 많은 인터루킨 1베타를 발현을 했고 3주차도 대조군에 비해 적당한 조금 더 높은 인터루킨 1베타를 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7주차가 3주차보다 더 높은 인터루킨 1베타를 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주차가 3주차보다 더 높고 대조군은 보통 염증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과 전자 현미경 표본으로 베타세포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건 노멀 다이어트 대조군의 췌장의 베타세포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핵이 동그란 원형이고 저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건강한 세포의 모습입니다. 세포 소기관들과 인슐린 과립들
또한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군, 7주차 고지방 사료를 먹인 실험군, 3주차 고지방 사료를 먹인 실험군입니다. 3주차 고지방 사료를 먹인 실험군은 인슐린 과립은 적당하나 세포의 과부하로 인해 인슐린의 과형성으로 인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7주차는 인슐린 과립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포 핵은 동그랗지 않고 쪼글쪼글하고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슐린 과립이 비어 있어 과형성 후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비어 있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희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췌장이 있는 랑게르한스성과 베타세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직학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고지방 사료를 급여해서 비만을 유발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높은 혈당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험군이 높은 혈당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높은 사료 섭취량으로 인해 체중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랑게르한스성의 조직학적으로 본 결과 혈관 확장된 걸 볼 수 있었고, 면역 조직 화학적 관찰로 인슐린의 분비를 보았습니다. 실험군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 인터루킨 1베타를 사용한 면역 형광적 관찰에서는 랑게르한스섬의 높은 염증성, 7주차 실험군일수록 높은 염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실험군이 베타세포 내에 많은 인슐린 과립과 세포 손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고 췌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손상을 유발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